자, 안녕하세요. 8월 16일인데, 네, 지금 찍고 있는 거는 8월 17일이거든요. 요게 하루 한 문제 몇 번째죠? 23번인가? 예, 뭐, 영재고 내신 기출 문제의 마지막인데, 예, 참 요즘, 저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이채비라는 카페가 되게 시끄러운 상황인데, 그, 원래 이렇게까지 이게 붐이 아니었는데,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든 건지 아니면 어쩐진 몰라도 그 영재고 내신이라는 게 여러분 뭐 학원을 다니면은 좋죠. 학원을 다니면은 좋기야 한데 좀 예전하고 요즘이랑 약간 문제나 전체적인 트렌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 전체적인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게 막 문제가 엄청나게 고난이도로 나와가지고 막 KMO나 아니면은 고등부 KMO를 공부를 하면은 뭐 무조건 내신을 잘 본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KMO하고 고등부 KMO를 잘 하면은 아무래도 이해력이 쉬워지니까 이해력이 좀 높아지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선행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사실 쉽죠. 뭐 미적분이라 해봐야 뭐 별거 없잖아요. 뭐 사실 여러분들 영재고에 가서 AP 뭐 대학 수학 배워봐야 얼마나 깊게 배우겠어요. 애초에 수학과도 뭐 1, 2학년 때는 그렇게 깊게 배우는 것도 없거든요. 보통 학부 과정도 3, 4학년은 가야 뭘 배우지 1, 2학년 때는 뭘 배우는 것도 없는데 예, 영재고에서 배우면 얼마나 배우겠어요. 그래서 KMO나 고등부 KMO를 한 친구들은 영재고 내신 수학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공부하는데 이점은 있겠지만 단순히 시험을 본다는 걸 했을 때 이 KMO나 고등부 KMO를 하는 데까지 수학적 능력이 요구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문제의 추세는 난이도의 높음이 아니라 좀 학생들의 멘탈을 테스트한다 해야 되나? 계산이 복잡하거나 시간 내에 풀기가 힘들거나 아니면 학생이 너무 오랫동안 고민을 하거나 그러니까 좀 고민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험 시간에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막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가 이제 바로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중간에 풀다가 버벅여서 막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시험에서 발생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내가 어디 학원을 다니고 어디 학원을 다니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문제를 푸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자료, 뭐 특별한 기출이 뭐가 중요해? 여러분 영재고가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는 한물 갔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제자들한테 기출을 받아서 보기는 하는데 그냥 굳이 볼 필요도 없다고 느끼는 게 뭐 선생님들이 문제를 스스로 출제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되면 영재고를 욕하는 것 같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게 더 맞는 선택인 게 시중에 좋은 문제가 너무 많고 학생들이 그 문제들을 졸업 때까지도 다 못 풀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설 모의고사와 지금까지의 수능 평가원 데이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문제를 다 학습하기도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특히 저번 거 같은 거는 사관학교 기출 문제인데 솔직히 누가 사관학교 기출을 풀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지금도 시중의 문제집들에 너무 많은 데이터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학원을 집중해서 다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본인이 문제를 많이 푸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거는 학생이 들으니까 냉정하게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영재고 내신이 그 고3 수능하고 난이도가 어느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3 수능이 난이도가 훨씬 어렵거든요. 4점짜리로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그렇다는 거는 내가 만일에 대치동에 거주하지 않는다면은 메가스터디나 여러분 이투스나 이러한 좋은 인강이 얼마나 많아요. 대성도 있고 본인이 정말 혼자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면은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같은 이러한 인강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면은 충분히 배우고도 남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대치동에서 모든 강사들의 목표는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이에요. 뭐 사실 이투스는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사실 대성도 좀 이제 아니긴 한데 뭐 어쨌든 메가스터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강사들이 제일 1타 강사라고 일컫는 게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인데 굳이 집 방구석에서 본인의 시험 영역에 맞는 좋은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면서 굳이 학원들에 의존해가지고 학원 없이는 무슨 영재고 들어가면 꼴찌할 것 마냥 그렇게 약간 태도를 가지시면은 영재고에 진학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돈이 많으면은 학원을 다니셔도 좋아요. 돈 많으면 학원 다녀야죠. 근데 본인이 학원을 다닐 형편이 아니거나 학원에 들어가서도 정말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 같은 거 인강을 보셔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물론 위너스 인강도 있고요. 제가 오늘 좀 딴소리가 많은데 그리고 아무래도 여러분 커뮤니티라는 게 그 부모 중심의 커뮤니티가 요즘에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생한테 사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영재고 과고 그러니까 이때는 약간 부모님의 틀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재고 과고 학생들의 가장 큰 단점은 부모님 의존도가 너무 큰 거거든요. 일반고하고 너무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영재고나 과고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경시 학원이나 아니면은 엄마들 정보에 의한 좋은 학원, 뭐 올림피아드, 과학 올림피아드 학원 그런 거를 이제 부모님들이 스스로 알아봐주고 다 고르고 본인은 그 안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약간 남이 떠먹여야 줘야 내가 이제 공부하는 그게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쌓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제가 너무 안 좋은 소리만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생들의 큰 단점이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좀 너무 단점인가요? 약간 사회성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좀 본인이 무언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영재고 내신의 자료라는 거는 인터넷에 충분히 많거든요. 본고사도 그렇고 수능 기출 평가원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그런 걸 찾을 시간은 안 하고 다 부모님한테 떠 맡기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부모님들이 수학을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수학 문제를 보고도 아무것도 몰라요.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러한 정보를 어디서 얻고 있냐? 그냥 동네 학원 상담 실장한테 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에 대해서 2의 x승을 미분을 할 줄도 모르는 분들끼리 수학 문제가 어떻게 나오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떠든다. 이게 영재고 내신 입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사실 대치동은 그렇게 많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지방 분들 중에 영재고에 합격했는데 이제 이채비나 여러 카페를 보면서 학원을 가야 되나 불안함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9년 딱 제 강사 경력이 9년인데 뭐 저도 학창 시절에 K모 했으니까 공부한 K모까지 합치면 한 10몇 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강사로서만 9년을 봤을 때 영재고에 진학했을 때 잘하는 애들은 보통 다 지방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영재고의 과거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법은 부모님의 의존도를 떨어뜨리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파악을 하고 내가 그러면은 이 학원을 다닐 필요 없겠다. 그럼 거르고 내가 못하니까 여기 학원을 가서 배워야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못하는 이유가 뭐고 내가 정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문제집을 더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이론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슬슬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스스로 판단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2학년 2학기나 대학 수학 AP 들어가는 과정부터는 학원을 다니지 말라는 소리를 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학원의 도움이 좀 필요해요. 칼큘러스 같은 거는. 근데 고1 그다음에 고2 1학기까지는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두 개 다니는 건 좋은데 학원 자체가 여러분들의 공부 척도가 되지는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공부할 때가 아니라 놀 때예요. 놀 때입니다, 여러분. 뭐 들어가서 놀 수 있다? 개소리예요, 여러분. 들어가면은 공부하느라 또 바빠요. 고1 때는 적응하느라 바쁘고요. 고2 때는 공부하느라 바쁘고요. 고3은 살 떨려서 바빠요. 지금 여러분이 놀 수 있는 기간은 중3이랑 고1 요 사이예요. 물론 적당히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영재고를 준비했던 것만큼 공부를 할 필요는 전혀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가 없다?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학원의 그러한 얘기에 넘어가지도 말고 엄마나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하면은 아니다. 위너스가 중3하고 고1 넘어갈 때 쉬지 않으면은 쉴 수가 없다고 했다. 이렇게 딱 얘기하세요. 그럼 뭐 저한테 뭐라 하겠죠, 나중에. 제가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지금 이거 찍는 시간이 몇 시인지 알아요? 지금 새벽 4시 5분입니다. 뭐 혹시 얘기 듣고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하고요. 뭐 기분 나쁘셨어도 뭐 제가 틀린 말 한 거 아니니까 좋게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영재고에서 나름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고 뭐 이게 되게 뭐 애들의 멘탈을 나가게 했다는 뭐 그러한 문제인데 사실 좀 문제 자체가 표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어요. 이거 제가 그대로 갖고 온 건데 HK는 N, 그러니까 N이라는 거가 지금 요 개수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개수냐면은 FGX가 K를 만족하는 전체 실수에서 이제 C를 제외한, 왜냐하면 C가 되면 어차피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그러한 N의 개수를 구하여라. 문제를 좀 병신같이 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굳이 이렇게 표현을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어렵게 뭐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런지도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한번 보겠습니다. 자, fx가 지금 현재 x-a의 제곱 더하기 b고요. 뭐 gx가 지금 x-c분의 1 플러스 d예요. 자, 그러면은 fgx를 한번 따지고 보면은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죠? g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b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얘가 k일 때 이 k에 따라서 hk의 값이 변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k가 만일에 b보다 작으면은 fx라는 거는 무조건 뭐보다 크거나 같아요? b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존재하지가 않겠죠. 아, 그러면은 결국에 hk는 뭐가 나와요? 0이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k가 b일 때를 한번 봅시다. 자, k가 b라는 거는 결국에 gx가 뭐가 되는 순간이에요? a가 되는 순간이죠. 근데 문제에서 a하고 d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 gx라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은 얘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점근선을 y는 d를 가지고 x는 c를 가지고 x의 개수가 양수니까 샥 이렇게 가지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결국에 gx가 a가 양수이든 음수이든 간에 지금 gx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여기 뭐식이야? x가, 그러니까 요 y가 d를 포함하지 않는 단사함수죠. 단사함수. 1대1 함수. 그러면은 결국에 근이 하나일 때는 하나일 때는 개수가 몇 개가 돼요? 한 개가 되죠. 아, 그러므로 hk는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k가 b보다 클 때를 한번 봅시다. 자, k가 b보다 클 때는 값이 어떻게 되냐를 따져야 되는데 뭐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gx 빼기 a라는 값은 뿔마 루트 k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고 gx라는 값은 a 뿔마 루트 k 마이너스 b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값을 두 개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 gx라는 값은 어떠한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d라는 값을 가질 수가 없죠. 왜 그러냐면 걔가 점근선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만일 gx가 d라고 한번 놔봅시다. 즉 gx가 d라는 거는 k-b가 d-a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때는 k가 뭐인 거예요? d-a 제곱 더하기 b니까 fd일 때죠.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또 범위를 알 수 있는 게, 만일에 k가 fd면은 k가 fd면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유는 왜 그렇죠? d-a 제곱 더하기 b는 지금 b보다 큰 상황이니까. 야, 그러면은 k는 fd면은 이게 또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얘는 어차피 몇 개 가져요? 2개 가지죠. 근데 그 중에 d가 될 수 있는 거는 지금 k가 뭐가 아니야. k가 지금 b가 아니잖아요. 지금 k가 b가 아닌 상황이니까 무조건 2개를 가지는데 하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러면은 결국에 hk는 뭐가 나와요? 1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 k가 fd가 아닐 때는 hk는 뭐가 나와요? 무조건 뿔마가 되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럼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k가 b보다 작을 때는 hk가 0이고, k가 b일 때는 hk가 1이고, k가 b보다 클 때는 보통 몇 개다? 2개인데 어떠한 순간 요때 k가 fd일 때는 hk가 1이 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뭐 별거 없죠? 좀 많은 학생이 볼 수 있게 수학 하 문제로 냈는데, 네, 올해 기출 문제였습니다. 제가 어디 학교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고요. 얘도 근데 어디 나왔던 문제예요. 제가 원전을 찾지는 못했는데,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좀 어떻게 카페가 좀 독학할 수 있는 카페로 만들어놨는데, 저도 솔직히 할 말이 없는 게, 제가 거기서 수업 모집을 하거든요. 근데 뭔가 여러분들 솔직히 수험 모집하는 사람이 학원 말 믿지 말라 그러면은 뭔가 좀 나만 깨끗하고 남들 다 더러운 놈들이다 이런 거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긴 한데, 그냥 제 말도 믿지 마시고요. 네, 좀 알아서 좀 주체적으로, 예?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좀 주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숙제 검사도 안 해요. 알아서 해야지. 네, 아시겠죠? 자, 가끔씩 그 자제가 서울대 갔는데, 옛날에 한번 일화가, 그 이제 가르쳤던 애가 서울대 화생공인가? 화생공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저보다 대학을 더 좋은 데 들어갔거든요. 제가 그때 20대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20대긴 하죠. 만 29살이니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24살이었는데 제 제자가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그때 서울대 화생공을. 저는 서울대를 못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애가 나중에 한 그러니까 서울대 1학년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엄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이공계의 미래에 대해서 저한테 이제 앞으로 애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24살이었거든요. 얘가 20살이고. 근데 가끔씩 그런 경우가 와요. 그래서 저한테도 전화가 와가지고, 아직 저는 좀 젊은 입장인데, 네.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이때부터는 좀 본인이 알아서 어느 정도 스스로 문제를 보고서 난이도를 파악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다. 좀 괜한 소리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러네요. 혹시 기분 나쁘신 분들 있으면 죄송하고요. 네. 그 학원 관계자분들은 좀 적당히 좀 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영재고 내신 기출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영재고 내신 기출을 사실 풀기도 싫은 게, 제가 대치동에서 지금 미적분만 계속 수업하는데 약간 겹치거든요.
네,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하루 한 문제, 다시 KMO 2차 문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새벽 4시 14분에 녹화를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